내가 지금 순간 내 인생이 되게 허무해 보이네. 잘 살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대리님의 가르침과 팀장님의 피드백은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6개월 넘게 제가 매번 혼났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거죠. 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로 이직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발전도 가져다 주지 않는 이 회사, 그만 다녀야 하는 걸까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왠지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4위가 인생이 허무하고 외로울 때랍니다. 이런 경우에도 필요 없으세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혹시? 저는 사실 5위,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울 때, 이럴 때가 최근에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저격하신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에요. 인생이 허무한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순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되게 넘어가시는 그러니까 당황하셨어. 5위처럼. 내가 지금 순간 내 인생이 되게 허무해 보이네.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제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왜냐하면 되게 벌써요? 저는 되게 불확실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항상 누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되게 매니저님이랑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한 거고 후회도 내가 할 거고 후회 안 남기게 그냥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4위를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진 않은데 외로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만 제 선택만 믿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진짜 필요할 때는 사실 주변에서 해주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뭘 해주는 거? 그러니까 조언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약간 외로워지는?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순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내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저는 나름 그게 정말 고민이 돼가지고 회사 선배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름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간 거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약간 답을 정하고 듣고 싶어서 갔을 수 있는데 그분이 그걸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그런 거 갖고 고민해. 맞아요. 네, 진짜 진지하게 던졌는데 너무 쉽게 그냥 툭 던지는데 그게 정말 원하는 답도 아니었고 이걸 파악을 못한 것 같아. 정말 날 이해하는 사람은 없나 보다 이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죠. 저 약간 포기하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그럼 더 외로워져. 맞아요. 네. 순간 외로워져.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인생이 허무하고 외로워질 때는 롤모델보다는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제 직장 생활이나 사회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허무함이나 외로움이라면 그런 거 있거든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은 가장 큰 전제는 내가 먼저거든요. 가만히 있고 기다리고 있으면 특히나 명석 씨 같은 이미지나 박규리 매니저님 같은 이런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굳이 먼저 다가가서 힘들지 않아? 라고 묻지 않아요. 알아요. 알아요. 왜요? 왜? 웃긴 얘기가 아닌 건데 왜 웃기죠? 웃음이 갑자기 터져 나와가지고. 정말 기분 나쁜 순간 둘이 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내 스스로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표시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할 때, 조언이 필요할 때 뭔가 신호를 보내면 굳이 캐 물어봐줄 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요. 는 만들어 두시면 여기 또 있으시고 저기도 있으시고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거. 네, 3위로 넘어가야겠네요. 3위는 심각한 고민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 사실 계속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 매니저님이 퇴사 때문에 이직 때문에 고민하실 때 심각한 고민 이럴 때 조언이 필요할 때지 않나. 그땐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퇴사라는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좋게 얘기하면 정말 로얄티가 센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대안 없이 그냥 그 한 회사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너무 세서 사람들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했고 심지어 그 당시에 저희 옆 팀장 저희 바로 전 직속 상사였던 그 인사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실제로 나가지 마라 몇 번 말리신 다음에 나가기로 최종 인사를 드리고 갔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왕 나갈 거면 내가 알아봐주는 회사가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아무데나 못 보내겠어. 그래서 아무데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네.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해 주시나.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그게 더 임팩트가 가지 말아야 되나요? 가지 말란 얘기인가? 너 이력서 나한테 보내 이러시더라고요. 이미 결정을 했는데 너 내가 검증되고 내가 잘하는데 너 추천해 주니까 거기가 이러시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고민 더 되겠네요, 갑자기. 그때 고민이 더 됐어요. 예. 와 이거 진짜 이 정도로 가지 말라는 건가?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더 고민을 그러니까요. 근데 감사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 같이 고민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쵸. 네. 고맙죠.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단점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쵸.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이야기하는 직업인데 저는 너무 유쾌하고 밝기만 한 거예요. 심각하고 무게감 있고 진중해 보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밝고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 일하는 주위의 평들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고 되게 그걸 고치고 싶은 욕심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그 제 롤모델처럼 여겨지는 한 분이 저한테 어느 날 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냥 네 모습이 잃어가는 것 같다. 너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고 굳이 애쓰지 말고 네 장점을 아예 더 키워서 단점을 그냥 더 퍼버려라. 그래서 사람들이 못 느끼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개인적인 뭐 교류가 많거나 막 믿는 형님이거나 뭐 롤모델도 아니었었던 분이 근데 갑자기. 저를 그동안 지켜보고 나서 이렇게 한마디 임팩트 있게 한마디 딱 해주시니까 갑자기 막 후광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빛이 내리는 거죠. 예. 아 저거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위에 저에 대한 평가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공을 혼자 쌓고 연습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괜찮을까요? 라고 먼저 다시 가서 한번 되물어보고 확인받고 그래서 그때 주니어 때 큰 고비를 한번 되게 잘 넘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케이스들이 다 그 순간순간에 내가 정말 원했던 대답을 해주시는, 결정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되게 크게 느껴지고 고마움도 더 크게 느껴지고 롤모델처럼 보이고 약간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정해주시는 분. 제 2위로 넘어가 보면요. 2위에는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텐데 뭐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직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뭐 직무가 바뀔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진로가 바뀔 수도 있고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까 뭐 결혼 얘기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럴 때도 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전환점에서 혼자 결정하기 되게 힘들 때 누군가를 좀 찾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사실 보통 답은 어느 정도 정해놓는 것 같긴 그러니까요. 예. 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나에게 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맞아요. 조언을 해주셨으면 약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순위를 딱 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어떤 롤모델이나 멘토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을 좀 내 원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은 답변인 그렇죠. 것 같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편한 의미의 롤모델? 직장 내에서 예,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 공감해주고 같아요. 약간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되게 슬프다 근데 그러니까요. 슬픈 와중에도 직장인들- 그래도 저는 따뜻한데요. 직장인들의 뭐 롤모델이 필요한 순간 뭐 이런 게 네. 공감이 필요한 상황일 때인 것 같아서 되게 좀 그러네요. 저. 알게 모르게 결국은 올라가면서 계속 경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뭐 인맥이든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일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들 그게 나쁘게 표현하면 이용하기 위한 롤모델일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지금 훈훈한 얘기했듯이 결국 내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결국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롤모델일 수도 있고 네네. 약간 결국 직장인들이 원하는 게 그 정도 롤모델이지 않을까. 1위도 그거래요. 장래가 고민될 때.
결국 5위부터 1위까지 계속해서 뭐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점점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5위에서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울 때, 그러니까 내 진로가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점점 그 내 인생 인간적인 어떤 파트너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사례가 기억나는데 나의 진짜 성향이나 가치관 같은 거를 많이 바꿔주기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말이 딱 그런 거였는데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한 느낌을 가졌을 때 그분이 하셨던 제가 좋아하던 선배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런 네. 거였거든요. 네가 여기서 성장하고 네가 남아있는다고 너를 책임져줘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가 능력을 키우고 네가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게 네 능력을 키우는 거고 롤모델을 만드는 건 너를 위한 거야. 회사가 널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네가 이 회사 안에서 일을 하고 네가 발전해야 되고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려고 노력하기 위해 바뀌고 싶은 사람을 잡는 거 그게 너의 멘토고 롤모델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좀 롤모델을 만들고 내가 롤모델로 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롤모델을 얘기할 때는 뭐 위인이나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1위가 그러고 보니까 이순신 장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먼 사람 같기는 한데 그분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면접에서 롤모델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그거 좀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은 롤모델이 누구예요? 이런 질문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네. 롤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시대나 또 시대에 유명한 사람 아니면 보통 핫한 사람 아니면 정말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은 그런 질문을 거의 안 하고 해도 아마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가볍게 그냥 캐주얼하게 넘어가는 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튀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예. 질문도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질문하기 전에 자기소개에서 그런 걸 미리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큰 변별력이 없어요. 왜냐면 다 자기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더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 장군이 존경하는 인물, 위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러니까 1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의 뭐 리더십이나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사서 그분을 위인으로 삼는데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람의 그런 장점들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는 사실 그래서 롤모델이 누구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였었나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개인의 경험에 굉장히 그 사람의 케이스를 특별한 그 사건을 보고 싶어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딱 네. 듣는 순간 제가 많이 적었던 그런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동생들이나 뭐 후배들이 와서 물어보면 조금은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르게 가이드를 좀 해줘요. 이게 자기소개가 됐든 면접이 됐든 전부 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다. 아니면 뭐 저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먼저 서두에 던지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네 사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라.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성향들 사건에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내 롤모델로 삼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 취업준비생들한테는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서 나는 내가 지원하는 이 직군에 이런 영향들을 개발해서 그들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라고 좀 말을 공식처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공식처럼. 지금까지는 세 분이 이렇게 배우고 싶고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당신이 저의 롤모델입니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후배들도 많으시잖아요. 벌써 입이 귀에 걸리신 것 같은데 자기 자랑하실 생각에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예, 부끄럽지만 한번 꺼내 보시죠.
그러니까 롤모델이라는 단어가 워딩이 정확하게 나왔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저랑 제 주변의 지인들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다 모아서 네네네. 경제적인 환경이나 좀 이게 어려운 미혼모와 자녀들이 사는 그 모자원이라는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제 중고생들을 1년에 2번씩 저희가 만나요. 사비로. 그래서 이제 캠프를 열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것도 하고 뭐 기업체 탐방, 대학교 탐방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 활동을 한 지 올해 9년째예요. 내년 이제 1월이 되면 딱 10년이에요. 와.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오래됐는데 사실은 그 시설에서 처음에 중고등학생일 때 저를 만나서 네. 이제는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돼서 이제 멘토를 참가하게 되는 이야.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면 저한테 맨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되게 존경해요, 사랑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때만큼 기분 좋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뿌듯하시겠다. 약간 자식은 아직 말 못하는 180일 때 나가 있지만 그 친구들도 약간은 제가 뭔가 인생을 같이 도와주고 책임져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좀 책임감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그래서 좀 주변에 널리 알리고 같이 좀 그 모임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요? 제가 무슨 아니 여기 친구들 다 같이 네. 웃고만 계시네요. 겨울방학에 다 같이 한번 제가 모시고 가고 싶을 정도로 예. 왜냐면 그 친구들한테는 사실 그 뭐 전국에 그 시설이 있는데 저는 특히 군산에 있는 시설이랑 좀 인연이 맺어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기업들, 많은 뭐 직업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저는 제공해야 되고 해서 도움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게 사실 그 친구들한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대표님 본인한테도 되게 마음가짐을 다 잡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요? 엄청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1, 2년 지났을 때는 진짜 봉사활동하러 가는 느낌처럼 갔었어요. 그냥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줘야겠다. 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뭐라고 얘들한테 뭘 할 거야 이렇게 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진짜 친해지는 형, 언니, 오빠, 삼촌 같은 느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아이들은 이미 본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이라 네네. 중고등학생들인데 눈치를 엄청 봐요. 그리고 뭔가 본인들이 혜택을 받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아유 저희한테 이렇게 돈 많이 쓰셔서 어떡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이들이 현실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을 좀 깨고 싶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모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야. 그리고 니들도 할 수 있어. 나도 했어. 같이 해보자. 요런 느낌으로 동반성장이라는 모토 아래 같이 이제 직장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사랑의 리퀘스트인가요? 너무 따뜻하고 훈훈한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훈훈한 기세 이어주시죠. 누가 박 매니저님, 저는 매니저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없어요. 훈훈하고 싶은데 참 이렇게 거대한 거 앞에서 얘기해가지고 왜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소식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고 그냥 옛날에 그냥 제가 좋다고 그냥 말하는 후배들 좋다는 게 뭐 인간적으로 좋든 뭐하든 같이 일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되게 고마웠어요. 그냥 밥 사주세요. 오히려 그 말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밥 사주세요. 네, 그 말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무슨 밥 사주세요. 뭐 저녁에 뭐 하다못해 맥주 한 잔 사주세요. 하면서 자기하고 얘기를 할 기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이 제가 싫었으면 저런 얘기 했을까? 그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나하고 얘기하려고 해주는 친구들이 되게 고맙다. 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친해진 계기가 제가 그때 그냥 뜬금없이 연락해서 밥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맞아요. 그냥 뜬금없이 회사 앞으로 왔어요. 네. 가깝고 그래서 근데 너무 좋아해 주시고 막 잘해 주시더라고요. 고마웠죠. 그런 거였군요. 두 분의 우정 점심까지. 네, 우리의 영원하시. 우정 네, 점심까지. 저녁은 아직 아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매니저님은 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저 퇴사할 때, 그러니까 이직할 때 후배가 되게 울던가요, 막? 네? 그 친구도 저같이 냉정한 애라서 아 예. 울진 않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되게 힘들었어요, 일하면서. 음. 일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같이 일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그 일하는 방식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를 내가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못한 건 없을까? 뭔가 다른 나의 잘못된 모습에서 얘가 배웠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없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반성도 하시고 되게 네 아니 대단한 근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아마 다 그러실걸요? 누가 나한테 되게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았어 이러면 나의 장점도 장점이지만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릇된 모습을 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건 없을까라는 고민들 다 하게 돼요. 아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밥 사달라고 했을 때 이 후배가 왜 나한테 밥을 사달라고 내가 하지? 그동안 밥을 너무 안 사줬나? 맞네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나중에 또 계속 연락하면서 뭐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해결해 보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죠. 제가 더 고마워요. 네. 좋다 진짜. 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이 사람은 닮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아까 반대되는 그런 롤모델 그런 경우들도 혹시 있지 않으실까 궁금합니다.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같이 뭐 일을 하건 일을 하지 않건 그 롤모델이 얼마만큼 나에게 신뢰를 주느냐,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가 좀 네네.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뭔가 그 포지션 이동하는 이슈가 있었을 때 저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현 부서장님 뭐 그리고 뭐 제가 이동할 수도 있을 그 부서의 부서장님 두 분의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저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팅하면서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여기 있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알았어 그럼 그렇게 전달할게 라고 이제 대답을 받았었죠. 그리고 주말이 지났는데 다시 저쪽 매니저에게 주말 동안 마음을 바꿨대요. 다시 가겠답니다. 라고 먼저 던져놓고 저한테 안 되겠다 가야겠다. 근데 이걸 나중에 알게 돼서 정리해보니 시간 순으로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그때 상황에서는 너 꼭 보내달래 다시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다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리더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네요. 진짜 이게 완전 신뢰의 문제네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조직 내에서 되게 잘 하시던 분이었고 아 진짜 저렇게 하면 조직 생활을 열심히 잘 오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롤모델 삼았던 분이었지만 그 이슈가 있은 다음에는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러면 안 되겠다. 네. 혹시 그런 경우 보셨나요? 사실 저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누구나 배울 게 있다.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조직에 있다 보면 나보다 위든 아래든 그 사람들의 장점이 있으니까 안 좋은 점은 제가 안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캐치했을 때 좋은 점은 좀 배우면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을 하는지. 근데 제가 뭐가 돼요? 네. 조직 생활을 할 때 말이죠. 네. 매니저님이 되게 그 점까지도 닮으셨네요. 그 옆 사람을 약간 비하하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미안합니다. 안 좋은 점까지 쫙 흡수를 그냥. 네. 아니 굳이 네, 제가 이상하네요.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냥 물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이제 워스트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사네요. 네. 진짜 그런 그리고 갑자기 또 최악의 상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다 알거든요. 주변에 다 알게 되니까 그러면 그분한테는 오히려 여기에 윗사람도 후배들도 아무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외로운 건데 그 사람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와 저러면 안 되겠다. 그런 거 우리가 한 번 좀 느껴본 적은 있고요. 아니면 너무 위에 너무 맹목적인 충성을 하려고 아래를 계속 푸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위에서는 이뻐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후배들 입장에서는 그분을 절대 롤모델로 삼고 싶진 않죠. 그런 그쵸. 케이스들은. 저러지 어떤 말아야겠다.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롤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게 100% 잘못됐다라기보다 그쵸, 그쵸.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 되게 조직에 적합한 사람일 수 있는데 너무 조직만 한쪽만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쪽을 안 바라보는 좀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치고 합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좀 취할 수 있는 장점들, 저런 거 배우고 그러니까요. 싶다는 걸 좀 취하려고 노력하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와닿는 게 단점 커버하는 것보다 장점 키우는 게 훨씬 효과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좋은 점들만 자꾸 보고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어떤 사람을 닮지 말아야겠다 이런 건 안 하고 그 사람이 했던 판단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때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좀 우리보다 위치급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이 너무 옳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럴 때 특히나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상사들을 볼 때면 절대 나는 저 위치에 갔을 때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롤모델이라는 게 되게 나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하지만 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삶의 어떤 지향점? 어떤 분기점?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말 못할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선하고 엄선해서 고민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